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기소를 두고 그동안 이루어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해서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첨예한 법정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최장 6개월 동안은 구속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1심 판결은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연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구속 사건의 경우에 그 구속 기한이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네. 그 하나는 헌법재판소 그 재판 결과가 탄핵심판. 언제 그 결정할 것인지, 예. 만일에 그것도 언제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나올 것인지. 것인지. 예. 왜냐하면 만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파면 결정을 한다고 예. 하면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은 추가로 직권남용죄를 기소할 겁니다. 아, 내란죄 이후에 딴 것도 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못하니까 네네.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까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게 되면 또 다시 6개월이 구속기한이 또 연장됩니다. 아.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을 기각한다면 예. 걔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추가 기소를 못 하거든요. 예, 예. 그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구속기한은 6개월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변수는 네. 현재 구속된 관련자들만 벌써 10명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자들 수사할 것이고, 그럼 누군가는 또 구속되고 누군가는 불구속 기소되고 또 수많은 참고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관련자들을 모두 이제 증거 부동의할 텐데,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되는 사람만 아마 뭐 수십 명, 그 이상 뭐 100여 명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마도 제가 보겠을 때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1심만 1년 이상, 아마 법원에서는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예, 또 그렇게도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상당히 장기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혈 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뭐 처음 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예, 저도 오늘 그 담화문을 봤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비슷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의 이제 어떤 횡포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안이 헌법상 권한인 이제 계엄 선포를 한 것이고요. 예. 또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즉시 해제했다. 그래서 헌법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떠한 유혈 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체포 과정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이 말은 곧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형사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예. 이 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오늘 담화문, 오늘 뭐 대국민 호소문도 과거의 담화문과 유사하게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내란이 아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지지자들한테 뭐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닐까,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큰 변화 없이 한결같은 거잖아요. 내란이 아니다. 그쵸? 헌법상 권한 행사다. 예.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법원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이 2번 막혔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수처는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 그 거부한 상황이고, 검찰은 직접 조사를 한 번도 못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조사 한 번도 못한 상황에서 기소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검찰은 자신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것도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 공수처라는 어떤 독립된 기관이, 수사 기관이 이제 관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많은 또 걱정과 불안을 안겨줬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도 있었고요. 예. 또 구속영장 발부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수처가 불필요하게 수사 관여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경찰과 검찰이 원래 뭐 내란죄 수사관은 경찰한테 있으니까 예.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검찰
주어진 임무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 것인데 갑자기 공수처가 관여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게 좀 약간 좀 혼란이 생겼고 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왜 자신을 하냐면은 예. 공수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수사 성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 한 거 없습니다. 그 경찰대 지원이 없으면은 아마 체포 과정도 있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는 어떻게 됐을까? 공수처는 수사한 게 없는데 어떻게 발부됐냐면은 예. 그 동안에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군 간부들을 그 구속 수사하면서 많은 증거물들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증거물들을 그대로 영장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제시한 겁니다. 법원에다 소명해서 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공수처는 한 건 없는데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왜 검찰이 자신하냐면 이 공수처가 구속영장 발부되는 과정에서 소명 자료가 사실은 검찰이 공수처에다 전달한 증거 자료들이에요. 그럼 그 증거 자료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예. 어차피 검찰은 이것을 공수처로부터 다시 그대로 돌려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많은 예. 군 간부들 아니면은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이 많은 사람들을 수사한 결과 토대로 뭐 증인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물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직접 수사를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충분히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 안에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공수처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공수처가 좀 서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공수처는 이 비판의 시각을 좀 이번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예. 체포영장 집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건 꼭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반 피의자들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왜 예. 소환에 불응하니까. 근데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은 1차 그럼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수처라면은 여기서 2차 집행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지지자들과 뭐 찬성론자들 간에 국론 분열이 생길 수 있겠다. 예.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거는 경찰이라든가 검찰한테 재이첩을 해서 그냥 본연의 시스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민들 간의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점은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했다. 지금 이 점은 좀 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측은 이 점을 저뿐만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불응을 할 때도 재판을 받아보자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니까 뭐 그 독수 독가론을 좀 제시를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검찰 기소도 불법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이제 구속기간 연장을 하다가 이제 이 부분이 불어가 되니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부실 기소를 했다 이런 비판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가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또 관할 구속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서 관할을 문제도 항상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위법 수사 문제는 생기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요.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됐어야지 위법 수사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이랄까? 공수처는 수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 수사 문제 증거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 수사니까 대면 수사 또 넣어가서 뭐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구속기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구속기한의 마지막 날에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소한 예.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위법 수사 문제를 아마 재판 과정에서 계속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됐으니까 형사재판도 이제 시작이 될 거고 헌재 탄핵 심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병행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에 형사재판 진행 중이니까 헌재 잠깐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두 선택 지적을 모두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근데 뭐 보석 청구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관련자들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겠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한두 달 정도 진행되면 예.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느냐 해서 보석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은 예. 또 이제 헌법재판에서 출석을 해서 또 변론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석 청구할 가능성은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로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중단한 사례가 예.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안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좀 보고요. 예. 아마 보석 청구는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과연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예. 이런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이 또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서 한번 그 뭐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거는 청구할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보석 청구한다면 그거랑 판단이 좀 다를까요? 김용현 전 장관. 그 시점 문제인데요. 네.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김영현 전 장관의 본인 재판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공범들의 재판도 거의 진행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재판부에서 너무 빠른 시점에서 보석 청구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건 불허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보통 일반 재판부도 다 관행적으로 다 불허합니다. 예. 자, 뭐 국회에서 통과된 마운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좀 보류를 해둔 상황인데 설 연휴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가 이 임명권 불행사 이 부분을 위헌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게 마 후보자의 취임으로 그러니까 구인 재판관 체제로도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네. 내달 그 2월 3일 날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일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금 내정 후보자죠.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 부작위 위헌 선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예. 지금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그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바로 임명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모습인 이제 구인 체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절차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한 공석인 재판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구인이 되면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좀 영향은 좀 영향은 좀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좀 예. 이렇게 전망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탄핵 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8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8인 체제 같은 경우는 재판관 3명이 만약에 기각 의견을 내고 5인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낸다면 이것은 탄핵 기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또 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정치권에서 이제 뭐 어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추천한 예. 인사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 의견을 쪽으로 이제 가담을 한다면 3명이 탄핵 기각을 해도 예. 6명이 찬성하게 되면은 이제 탄핵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이 더 추가되냐 안 되냐는 것은 이제 탄핵 재판 과정에서 매우 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게 또 탄핵 재판관들을 어떻게 본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시각이 진영에 따라서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추천에 누가 했냐 추천 어디서 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 했냐 국힘에서 했냐 이런 것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그 만장일치였죠. 당시 헌법재판관들도 분명히 이제 여당 내지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와 이제 진보가 혼합된 재판관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그렇죠. 탄핵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저는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법률가들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낙태라든가 뭐 사형제라든가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때로는 진보 의견 또 예. 보수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중대하게 내지는 법률적으로 위반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뭐 보수적인 색깔 내지는 진보적인 색깔 아니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정치적 정파에 부합하는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상실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진보 보수의 의미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진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중대하게 이렇게 봐야지만이 그 결과 그 결정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예. 좀 수긍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정확히 4대 4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도 좀 연관지어서 보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아니다. 국회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야권의 탄핵 남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계엄 선포의 배경 중에 하나로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주장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속 그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입장 중 하나가 그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약간 결이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게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4대 4로 나오긴 했지만 예. 그것은 충분히 좀 견해가 대립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그 당시 2명 체제인 그 방통위원 2명 체제에서 과연 추가로 이제 임명하는 것이 제적위원에 대한 해석 문제였거든요. 제적위원이 과반수냐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5인 체제지만은 2명이 아닌 나머지 3명도 추가해서 논의돼 있어야 됐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해석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했고 그리고 이 뭐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던 4명의 재판관 의견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민주주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2명이서만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냈지만은 이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예, 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와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그 수많은 탄핵소추하고는 좀 별개다 싶은 게 사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소추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제도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이 여당한테 그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방법은 탄핵소추가 아니라 원래는 뭐 대국민 호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회에서 국정질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민위원회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지 파면이라는 이 탄핵소추 제도는 마지막으로 선택돼야 될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탄핵 제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18차례에 걸치는 탄핵 제도를 계속 간 겁니다. 지금까지. 예. 심지어는 한독 권한대행까지 좀 탄핵소추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탄핵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최근에는 뭐 감사원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 이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소추가 진행되거든요. 예. 근데 탄핵소추가 되게 되면 그 순간 직무정지가 돼요. 그 감사원장도 지금 직무정지됐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네.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조계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민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있다. 탄핵소추 남용은 분명히 지적은 있지만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례는 4대 4로 좀 나눌 정도의 해석론이 있을 수 있다. 네. 약간 그 결론은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그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됐는데 그럼 형사 절차는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예. 이미 그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됐고 예. 2월 달부터 재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 연휴 지나고 예. 그 당의 재판부가 아직 배당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이번 내란 관련자들이 동일한 재판부로 다 배당이 됐거든요. 예. 아마 그 재판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2월 한 중순 정도 내지는 그 정도쯤에는 이제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공판 예. 준비 절차 하게 되면은 뭐 증인 책택 문제라든가 이런 재판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진행되면 본격적인 공판 절차는 아마 3월 이후에 네.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 심리로 왜냐하면은 현재 대통령 재판을 뭐 1심에서 2, 3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 기간도 6개월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증인들이 나올 사건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감을 가질 것이고 아마 집중해서 3월부터는 뭐 매주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상. 근데 이게 또 대통령께서는 또 헌재도 헌법재판소도 일주일에 2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형사 재판도 매번 나가야 돼요? 재판장에? 형사재판은 오히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어요. 예, 헌법재판소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와 또 탄핵 심판 관련해서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